SC제일은행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은 반등을 위한 새로운 촉매제를 찾고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글로벌 주식은 2월의 고점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단기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3월 이후 10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다음 저항선인 2.75%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은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경기 선행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는 4월 초 한때 역전되며 경기 침체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그 후 2주 연속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 지수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2년 내 고점인 100을 돌파한 후 장기 박스권 상단인 103을 저항선으로 두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새로운 동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주 시작된 미국의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매분기마다 미국의 기업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팬데믹 이후 증시 상승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1분기 이익 전망치는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인 약 플러스 6.1%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가 급등으로 수혜를 입은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업들의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11%로 예상하면서도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이 이를 상쇄하며 기업 수익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들이 제시할 올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올해 실적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주요 매크로 변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급등하며 이번 주 발표된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내 최고치인 플러스 8.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 상승에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며 물가가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부문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하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주 요인이었던 중고차와 트럭 가격이 전월 대비 3.8% 하락한 점도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점진적인 리오프닝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비, 항공료, 의료비 등 서비스 부문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들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부문이 미국 전체 경제에서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업들의 높은 가격 전가력은 기업 실적과 나아가 미국 주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미 연준은 매파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 내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연준의 긴축 기조는 소폭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향후 12개월간 연준의 23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가격에 선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기물 채권을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척이 증시 반등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며 원유 수입 금지를 비롯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4월 유로존 GW 경기기대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유럽 내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긴축을 시사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6월 중 발표될 성장 및 경제 지표 예측치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 유럽중앙은행은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을 둔화시키기 위해 채권 매입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 간 격차가 좁아진 상황에서 치러질 프랑스 대선의 결선 투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국방과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유로존 자산 전반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일본 제외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 대한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3월 신용이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점 역시 중국 경기의 지속적인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은 미국과 유럽 대비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들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며 미국과 유로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 에너지, 원자재 자산 및 사무 부동산에 대한 선호 의견을 유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의 웰스케어 라운지 금융시장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을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리서치 조사 분석 자료가 아니며 독립적인 리서치팀에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령 또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